역할 사정의 역할. 가정의 역할. 사람마다 가족들의 역할이 다 있죠. 그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가족 역할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을 이행하는 자녀의 예를 보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는 아이. 부모가 역할을 이행하지 못할 때 아이 중 하나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주로 맞이가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하나 역할이 고착되면 자기 성장에 멈춰지고 모든 에너지가 타인에게로 향하여 무거운 가정의 짐을 지고 살게 된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역할하는 아이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없고 흔히 집에서 모범생, 귀염둥이 등으로 불린다. 칸가루족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 바람직 못한 역할을 이행하는 자녀의 예요. 희생양 역할을 하는 아이. 불화가 많은 가정에서 한 아이를 희생으로 만들고 문제로 낙인 찍는 과정을 통하여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하나의 통일될 수가 있다. 이게 아주 나쁜 관계죠. 부모에게서 특정 역할을 위임받는 아이. 많은 부모의 자신이 이루지 못한 포부나 꿈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경향이 높다. 보상심리 같은 거죠. 부모의 상담자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에게 개인적인 문제와 부부 갈등을 털어놓고 아이가 충고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모의 밀착 관계를 갖는 아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권력 구조를 보겠어요. 모든 가족은 권력 구조를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하위 체계는 그들의 역할이 부여된 권력을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또한 다른 차원은 지배적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선호하는 해석 또는 관점을 강요하는 능력과 관련이 된다. 권유적 가족의 개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반영시키라는 그러한 권력구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역기능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은 가족의 발달 주기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자녀의 시기에는 가족의 의사결정에 수동적인 입장이지만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서 점차 의사결정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래서 가족 외부의 환경 사정이에요. 가족은 주변 사회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 자원과 지지를 확보한다. 대부분의 가족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사회 지지망을 구성하는 가운데 적응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이 결핍하거나 또는 고립되거나 지나친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해 지치게 되므로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는 도움 제공 능력에 대한 사정과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데 환경이 어떻게 장애가 되는지 사정해야 한다. 또 여기 보면 상담시 가족 환경 사정을 위한 질문법을 보겠습니다. 가족이 관계하는 외부 환경, 학교, 직장, 종교, 이웃, 지역사회 기관, 의료기관, 친척 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환경과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가족이 그 관계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또
외부 환경은 당신의 가족들이 지지하나요? 아니면 갈등 관계가 있나요? 외부 환경을 어느 정도 만나거나 방문하거나 의사소통하나요? 가족 기초 욕구, 의식주를 어떻게 충족시키나요? 어떤 욕구는 충족되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지 않나요? 욕구가 발생할 때 가족은 누구에게 의존하나요? 가족은 친구, 친척, 선생님, 동료, 교회 사람, 그리고 의료인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나요? 가족의 종교적 믿음, 그리고 가치 영향을 무엇이고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여기서 또 가족 외부 환경을 보면 이제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 가족은 어느 주어진 시간에 직장, 학교, 그리고 더 큰 체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가족의 환경 체계들과 건강한 경계를 가졌는지 검토한다. 이 뜻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족 내의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 또 그 가족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잘 적용해서 가족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자원,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사회환경 자원, 사회적 자원, 물질, 금전적인 자원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강점, 가족의 하나의 단어로서 가족 기능의 긍정적 양상, 개개의 가족 구성원들이 독립한 강점과 기여도, 그리고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족 강점을 탐구한다. 여기 한번 또 가족 강점의 질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서로 즐거워한다. 심지어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명백하고 긍정적인 생산적으로 한다. 강점이에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강점을 질문법이 아니겠어요? 가족은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갖는다. 각 구성원의 생각, 선호, 욕구,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리기 전에 고려된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 돕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개인적 희생을 치른다. 가족 구성원은 역경의 시기에 함께 있고 서로 지지한다. 갈등이 인정되고 해결된다. 그 다음에 상담시 강점 사정을 위한 질문법이에요. 가족과 가족 지금 직면한 문제에 비슷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었는지에 관한 말해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이 관리하나요? 가족 지속 유지를 요인들이 무엇인가요? 현재 문제에 불구하고 가족의 어떤 부분들은 꽤 잘 되어 있는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나요? 당신과 가족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가족의 강점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과 상황, 그리고 가족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법.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 발달 주기 사정이에요. 가족 주기는 부부가 혼인해서 일생을 살면서 사망할 때까지 가족이 겪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가족 발달 주기의 각 단계에서 가족은 고유한 발달 이슈도 있고 과업, 그 가정에 지내온 일, 이런 과업이죠. 해결할 잠재적인가 위기에 직면하게 고유한 해결할 잠재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죠.
새로운 단계로 전환해도 일종의 위기가 수반되어 가족 체계에 이 위기에 적응해야 하는데 가족이 어떤 발달 주기 위치에 있으며 위기에 적용을 잘했는지 사정한다. 예,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정해 보는 거죠. 단계, 가족과 합의, 결혼, 관계 헌신하기, 역할 규칙을 형성하기, 원가족에서 분리하면서 부부로서의 차별하기, 개인적인 요구와 관련하여 타협하고 협상하기. 예, 결혼 때는 이러한 서로의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년, 자녀, 가족, 부부 단위의 삼각형으로 재안정시키기, 자녀를 수용하고 가족에 통합시키기, 서로에 대한 그리고 일에 대한 관계를 제고하기, 학년, 자녀, 가족, 보다 많은 독립을 허용하기, 새로운 사회적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 경계 열기,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10대 자녀 가족, 경계를 조성하여 10대의 독립에 대처하기, 개인의 자율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적응하기, 규칙 변화, 한계 설정 등 역할 타협, 자립하는 자녀를 둔 가족, 10대에게 학업과 직업 훈련을 통하여 독립진 생활을 준비시켜주기, 청년 독립을 수용하기, 중년기 부모, 빈둥기라고 해요. 빈둥우리에 적응하기. 빈둥우리는 부모의 일상생활이 중심이 되었던 자녀를 떠나보내, 이제 분화시키는 거죠. 분화. 자녀가 분화, 이제 상담에서도 자녀의 분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년 가족 구성원은 손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들과 관여, 뭐야 이게 노학 문제에 대처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상담 시 가족 발달 주기 사정을 위한 질문법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당신의 가족은 몇 명이고 이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사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남편과 아내의 원가족의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나요? 원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잘 지내고 있나요? 아이들은 학교에 잘 다니나요? 남편은 직장에 잘 다니나요? 10대 자녀와 어떤 갈등이 있나요?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발달 주기 위기를 해결하는데 가족만의 독특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이 있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사정에 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첫 상담 시 깊은 질문을 피한다. 두 번째, 가족은 어떤 면의 문제를 특히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피하는지를 관찰한다. 3.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사건의 상황을 재현시키도록 구체적으로 묻는다. 순환적인 질문을 한다. 즉 예를 들면 A에게 B에게 C에게 관계성을 묻는다. 가족이 위기에 직면하여 상담을 구할 경우에는 위기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문제에 시사하며 광범위하게 질문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먼저 체계적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세 사람 이상이나 또는 두 사람의 사람과 제3의 대상
예를 들면 술, 학교, 직장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상적인 행동은 1차적으로 가족 체계 내에서 규칙과 가족 체계의 상호 관계성의 특성에 비추어 이해해야 하나, 때로는 관계성의 차이에서 벗어나 개인의 병리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사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계도를 한번 보겠어요. 가계도.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가계도, 그 상황도 이런 거를 그럴 줄 알아야죠. 가계도는 3세대 이상에 걸쳐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도표화한 가족 사정 도구이다. 부엔의 가족 치료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사용한다. 가족 내 역동을 이해하거나 가족의 여러 시대에 발전시켜 온 가족 역할 유형 관계 등을 가족관계와 함께 비위협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을 살펴보기 위한 도구이다. 한눈에 보기 위한 가족의 문제를 한눈에 보기 위한 그 도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통한 알 수 있는 정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세 정보, 성별, 나이, 출생 및 사망 시기, 직업, 교육 수준, 결혼 관계, 동과 병력, 종교 등이 있다. 표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인종, 사회 규정, 종교와 같은 사회적 정보, 각 구성원의 관계, 단절, 융합, 밀착, 또 가족 관계, 혈연 또는 인후적인 관계, 가족 역할 및 유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장척법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남성은 사각형을 그려요. 여성은 원이죠.로 표시하는데 이중 테두리는 클레안트를 이중 테두리는 클레안트를 표시하는 거고, 동일시대의 가족 구성원들은 수평선, 결혼이나 관습적 관계를 표시로 그리며 결혼하여 생긴 자녀의 부모의 수평선 바로 밑에 수직적으로 연결한 자녀는 연장자부터 연소자로 나의 순을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며 이름과 연령은 네모 나원 안의 표기, 사망했다면 사망 연도, 연령, 의기 기록. 가족 구조를 나타내는 상징 혈연이 아니라도 가족과 동거하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계대의 오른쪽 이름과 관계에 대해서 기재하여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예를 보겠어요. 여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환자로 여기는 사람, 중심인물, 클라이언트. 또 여기는 이제 결혼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왼쪽, 아내는 오른쪽. 이렇게요. 그리고 동거하는 내연 관계가 있네요. 내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출생 순위로 이제, 여기 보면, 80, 82, 85 이렇게 표기를 하죠. 딸, 아들 그러네요. 또 이난성 쌍둥이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연유산은 이렇게 이제 까맣게 표시를 하고, 또 여기 결혼 후반의 별거는 이렇게 점을 하나고, 별거, 이혼은 이렇게 각선을 2개 그리고, 또 입양 혹은 의탁 아동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까맣게. 임신 중은 이렇게 세모. 사선은 이제
요거 사망을 얘기하는 건데, 사선은 그래서 가족 상호관계 유형을 보겠어요. 이거 세 개를 그리면 아주 밀착한 관계고, 소원한 관계고, 이별 또는 단절 관계를 이렇게 해요. 갈등 관계, 융합된 갈등 관계, 여러 가지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도도 또 그 사람의 생활상을 이제 그 도표로 그리는 거죠. 가계도로. 가족과 환경 체계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족 체계들의 간의 자원 교환, 에너지 흐름, 스트레스, 관련된 자료, 중재되어야 할 갈등, 매우야 할 간극, 활성화해야 할 자원 등을 시간적으로 나타낸다. 즉 가족이나 클리엔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나 요인을 위한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그들을 사회적 맥락 내에 놓는다. 개입 초기에 가족을 사장하는 도구를 활용할 뿐 아니라 변화를 확인하는 도구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연속 생태라 지도라고 한다. 생태도는 가족과 환경 체계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족과 체계를 간의 자원 교환, 에너지 흐름,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료, 중재되어야 할 갈등, 메워야 할 간극, 활성화되어야 할 자원 등을 시간적으로 나타낸다. 즉 가족이나 클리엔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나 요인을 원을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맥락을 내어놓는 것이다. 개입 초기에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 아니라 변화를 사용하는데 도구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를 연속 상태라고 한다. 그 상태를 통한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겠어요.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외부 환경을 명료하게 알 수 있으며 그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성격과 질, 지지의 자원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가족에 유용한 자원과 스트레스가 되는 자원, 부족한 자원과 보충해야 할 자원, 연계의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요하죠. 여기 이제 생태주의 작성법이에요. 가족을 표현하는 원을 중앙에 그린단 말이에요. 가족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족을 표시한다. 가족 상호작용하는 다른 체계 중심 외부에 놓여있는 보다 작은 원으로 표시하며 표기는 내용에는 확대 가족, 친구, 학교,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교회, 직장,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 가족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의미 있는 체계들을 설정하고 난 후 이들과 관계를 선을 표시한다. 여기 한번 보겠어요. 이 원 안에는 40세 먹은 아버지가 있고 39세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12세. 딸이 김영은이라는 6세의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역을 보겠어요. 볼링 리그가 뛰어난 볼링 선수네요. 그다음 직업을 싫어하지만 걱정이 많남. 주유소 관리자, 연 700만 원 소득, 주당 근무하고 있고, 또 이태원 김정수의 귀향을 치료 중이. 위가 안 좋네요. 이민우 친구가 699만 원 빚이 있고, 교회 이해수 교회 활동이
예, 적극적이다. 예, 적극적인 교회로부터 먼저 이렇게 이제 김정수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네요. 이렇게 이 부부가 이제 이해숙의 씨는 이제 교회를 적극적으로 다녀요. 그 다음에 이해숙은 어머니는 요양소에 가야 한다. 아버지는 2년 전 사망했고, 또 임대사무소 임대사업자 갈등 해액수 사업을 운영함. 또 박은진 박사 은영의 간질치료 부인은 발작에 대한 걱정이 심하다. 딸이 병이 있네요. 또 유치원 선생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많은 친구들이 있고, 아들은 YMCA 수영 프로그램을 즐기고, 아람초등학교 특수학습 영어는 선생님을 싫어함. 단지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게 사선을 보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태들을 표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횡으로 긋고 밑으로 수직적으로 사선을 조그맣게 하면 갈등 관계, 이건 소원 관계, 이건 긍정적인 관계, 에너지 흐름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죠? 이거 한번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관계망이라고도 해요. 사회적 지지망은 클라이언트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잠재적인 사회 지지를 확인하고 사장하는 도구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 유용한다. 1.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한 일목. 2. 가족 지지를 받는 생활 영역. 3. 사회적 지지망에서 지지 제공하는 각각의 지지의 특정 유형과 제공되는 지지의 정도, 중요도, 지지 방향, 상호적인가 또는 일방적인가, 개인적 친밀감 정도. 사회적 지지망의 작성법.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즉 사회적 지지망 구성원, 가족, 친척, 직장 동료나 친구, 자신에 속한 단체의 동아리, 이웃,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망은 구성원의 이름으로 표의 맨 왼쪽에 한 사람씩 쓴다. 각각 사람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접촉하게 되는지에 따라 생활 영역에서 해당 번호를 가입한다. 그 사람의 제공한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친밀감, 만남 빈도, 알고 지낸 기간 등을 적는다. 표를 다 작성하면서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가 활용 가능한 중요한 지지망을 문제 해결이나 대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이렇게 그 사회적 지지망 작성법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 지지망의 양식이에요. 이렇게 번호, 응답자 이름이 있고, 생활 영역, 동거가족, 다른 가족, 직장, 조직, 다른 이웃, 전문가, 기타, 구체적인 거의 없다, 간혹 있다, 이렇게 정서적 지위는 거의 없다, 또 정부 충고는 거의 없다, 비판 거의 없다, 원조 방향은 이렇게 세 가지로 체크를 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력 도표가 있어요. 생활력 도표. 클라이언트 생애 동안 발생하는 사건이나 문제의 시기별로 전개하는 도표를 나타내는 사정도구이다. 생활도표의 작성법은 생활도표 아동 청소년 대상의 활동에서 유용하며 조효시간의 순서에 따라 표에 조효사건 문제를 기록한다. 클라이언트나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의 발생 시점과 촉발 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건 간에 보이는 양상이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연도, 나이, 장소, 본인, 주요한 사건, 또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고 사정 도구에 대해서는 또 보충 자료가 있나 문제가 확인을 해서 또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